우리는 베트남에서 조립된 휴대폰으로 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손으로 클릭 몇 번이면 바로 찾아볼 수 있고, 미국에서 생산된 옥수수로 만든 팝콘을 먹으며 미국 헐리우드에서 촬영한 블록버스터 영화를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계화의 편리함 뒤에는 안타까운 이면이 존재하고 있죠. 세계화로 인해 우리는 편리한 삶을 살고 있지만, 세계화로 인해 국가 간 빈부격차, 문화의 획일화, 그리고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 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의 증가 비율이 선진국에 비해 개발도상국은 현저히 낮은 편이죠. 국제부흥개발은행 자료에 따르면 1975년 최상위 20개 부국 평균 1인당 GDP는 1331달러로 최하위 20개 빈국 평균 1인당 GDP는 161달러에 비해 약 64배가 높았지만 2015년에는 그 차이가 약 107배로 늘어났습니다. 선진국의 1인당 GDP가 5배 넘게 증가할 동안 개발도상국의 1인당 GDP는 3배 조금 넘게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국가 간 빈부격차는 이렇게 증가하게 되었을까요? 국가 간 빈부격차는 산업혁명 이후 극적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전에는 세계 수많은 국가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크지 않았죠. 하지만 산업혁명을 이끈 일부 나라들은 기술의 극적인 발전으로 인해 모든 발명의 토대가 되는 원천 기술들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허 문제를 떠나 선진국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그대로 베껴내는 일부 국가들은 당장 비슷하게 흉내내면서 빠르게 쫓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선진국을 완전히 따라잡는데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모방하는 자들은 원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과 및 제빵을 하는 데 필요한 재료에는 겨울밀, 봄밀, 이스트, 설탕, 그리고 버터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겨울밀은 글루텐 함량이 낮아 국수 및 과자 등을 만드는 데 적합하고, 봄밀은 글루텐 함량이 높아 조직이 굉장히 치밀해서 빵을 만드는 재료로 적합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러한 각 재료의 특성을 원천 기술이라고 명명할 겁니다. 역사가 깊은 어느 베이커리는 이러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토대로 식감과 맛이 기가 막히는 빵을 개발해내었죠. 이 빵이 성공하자 어떤 사람은 이 빵의 레시피를 훔쳐 비슷한 식감과 맛을 가진 빵을 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얼핏 보면 신생 베이커리가 역사 깊은 베이커리를 어느 정도 따라왔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역사 깊은 베이커리는 자신이 가진 원천 기술을 토대로 또 다른 레시피를 만들어 다시 앞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생 베이커리는 이러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못해 새로운 맛을 창조해내기 매우 힘들고 시간도 매우 오래 걸리겠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상황이 위의 두 베이커리의 상황과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은 보유한 원천 기술을 통해 지속적으로 앞서 나가는 데 반해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기술을 돈을 주고 사오거나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 제조업, 그리고 농업 중심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프는 대표적인 선진국인 독일과 개발도상국인 에티오피아의 무역 구조를 비교한 것인데요. 독일은 수출의 대부분이 부가가치가 높은 공업제품이죠. 독일은 총 무역액이 에티오피아보다 100배가 훨씬 넘게 많으며 수출액도 수입액보다 많습니다. 반면 에티오피아는 수출의 대부분이 부가가치가 낮은 농산물이며 커피죠, 대부분이.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적어 무역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소득 격차는 지금까지 확대되어 왔고 앞으로 더 심화될 전망입니다. 세계화는 문화의 획일화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화의 획일화란 전 세계의 문화가 비슷해져 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국가 간 활발한 문화 교류로 서로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였고 세계의 문화가 선진국의 문화를 중심으로 비슷해져 가고 있죠. 이러한 문화의 획일화가 지속될 경우 한 사회나 집단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문화 정체성이 사라지고 소수 집단의 문화가 멸종하게 되어 전 세계의 문화 다양성이 감소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현재 쿠순다오를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쿠순다오로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어. 사람들은 나를 안타까워해. 내가 하는 말들을 동네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고 쿠순다오를 할 줄 몰라. 내가 죽으면 쿠순다오도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리네. 네팔 서부에 사는 기아니 마이야 센 할머니는 쿠순다오를 구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쿠순다오도 사라지겠죠. 유네스코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는 약 6,000개의 언어가 사용되고 있고 이 중 50%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언어 안에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쌓아왔던 지혜가 녹아있죠. 세계화되고 동질화되는 시대에 세계의 통신과 상업을 지배하는 언어들이 지정학적 국경과 지리적 경계를 뛰어넘어 소수 언어들을 사멸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는 오늘날 더 많은 부를 얻고 더 깊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꼽히고 있으며 세계화된 경제 체제로 인해 영어의 힘은 더욱 막강해졌습니다. 그로 인해 소수민족들이 자신들의 말보다 영어 등의 다른 말을 쓰는 편이 더 이익이 된다고 여기면서 언어의 사멸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세계화는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을 가져다 주기도 하였습니다. 보편윤리란 세계 시민으로서 인권과 자유와 같은 보편적 가치들을 중시하는 것을 말하고 특수윤리는 특정 국가의 시민으로서 국가의 주권이나 자국 시민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948년 세계 인권선언 이후 인간 존엄성 존중, 인권 보장 등의 보편윤리가 강조되면서 특수윤리와 충돌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우리나라에 수용하는 문제도 이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죠. 보편윤리를 우선시한다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인권과 자유를 위해 당연히 우리나라가
쉽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특수윤리를 우선시한다면 쉽게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계화로 인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수많은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국가 및 국제적 차원의 동의와 협력이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세계 각국이 서로 다른 국가의 입장을 존중하고 세계 시민의식을 함양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 간 빈부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는 지구촌 모두가 잘 살아야 합니다. 특정 국가가 너무 가난해 지금 당장 먹을 것도 없이 굶주리고 있다면 그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염병이 창궐하여 전 세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모두가 공평하게 잘 살 수는 없습니다. 지구의 자원은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때문에 각 국가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세계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개발도상국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개발도상국 간의 협력, 그리고 선진국의 투자와 기술 이전이 수반되어야 하죠. 하지만 그들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말로 이야기하는 것은 쉽지만 막상 힘들여서 개발한 신기술을 아무 조건 없이 다른 나라, 다른 기업에 자선 사업을 하듯 뿌리는 것은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개발도상국의 아이들보다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에어컨 바람을 맞으며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여 개발한 신기술을 개발도상국 사람들에게 무료로 공개할 준비 되셨습니까? 문화획일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국 국가의 정체성을 유지하며 외래 문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외국이 좋다고 무분별하게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수입품이 좋다고 비싼 수입품에만 플렉스를 한다면 우리 고유의 문화는 점차 사라지게 되겠죠. 방금 전에 제가 사용한 플렉스, 이런 말들도 다 이거에 해당합니다. 외국 물건, 외국 문화도 좋지만 우리가 모르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화를 찾아 경험하고 즐긴다면 이러한 문제가 조금은 해결되지 않을까요? 보편윤리와 특수윤리 간의 갈등 같은 경우에는 보편윤리 존중과 함께 각 사회의 특수윤리를 성찰하는 태도를 갖고 한 사회의 문화를 그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윤리를 인정하되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 평등 등 인류의 보편 가치를 무시하는 행위까지 특수윤리로 인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